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강 의원 우리 상임대표 우리 대신하는 거 아니고 원래 같이 오는 게 있어서 우리 대표님 일단 제껴놓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두 분, 낮에 이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더민주혁신의 영남 대표로 선임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윤영준하고 우리 교수입니다. 옆에 계신 분도 오신 분 있죠? 예, 실험 선수 아닙니다. 참고로 레슬링 선수입니다. 우리 아니면 그것도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좀 받아주세요. 우리 사무처장이 지금 사무총장으로 여기 높아졌습니다. 우리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 우리 박정한 소통방에 이런 나와 있죠. 매일 공시하고. 저는 이제 그 2기 핵심회의에는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고 1기 핵심회의에 상임대표를 맡은 채로 이렇게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예, 송수롱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더민주혁신회의 2기의 방향성이나 또 활동 그리고 지역에 있는 걸 어떻게 지금 같이 갈지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들도 정확하게 상을 못 잡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잡고 있더라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뭐지 진대분인지. 그래서 우리 박정한 사무총장이 지금 더민주혁신의 2기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어쨌든 체계를 구성하고 또 지역위원회 또 광역 단위의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좀 구성할 거다라는 계획을 조금 날지 않은 날짜를 좀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박정한 사무총장님 먼저 전체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다. 예. 예,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얼굴보다 목소리 낫다고. 예. 뭐, 시름이랑 레슬링은 안 했고, 예, 태권도 했습니다. 이제 전국대회에서는 좀 너무 늘어져가지고 대회가 사람이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늘어져서 이제 요일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자세히 못하고 1기 평가라든지 2기의 어떤 전망을 내는 과정에서의 그 토론들을 좀 자세하게 진중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전북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무들에게 이제 간단 준비 어떻게 보면 2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만들려고 하는 간단회를 잡으시면 저희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예의로 안보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쭉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인원 구성 차이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고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이때는 좀 안 보이시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중추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다 비슷하다고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경남에 있는 동지들이나 영남권에 있는 동지들은 좀 죄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조직분을 해오셨던 그 지역들인데 이게 1기에서의 운영의 미숙함과 그리고 이제 부족함 때문에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가 좀 앞서가지고 괜히 또 이런 공소연님께서 저한테 대표님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약간 청산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리면 작년 6월 4일에 제가 출범을 했잖아요. 출범을 할 때 이제 150명 정도 남짓하는 이제 우리 상임운영위원, 준비위원이었습니다. 상임운영위원, 준비위원 격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있었던 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준비위원 다른 운영위원분들을 조직을 쭉 하신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검증을 딱 하진 않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에부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회의라든지 행사에 우리 회원이냐 아니냐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다 오픈해서 행사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김우현 상임대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간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던 국회의원님과 좀 다르시죠. 약간 단체장 출신이 재선 단체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에서도 거의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도 거의 10몇 년 가까이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격이 별로 없으시고 분이 있는데 강현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혁신회의라고 하는 공간이 작년에 정세를 봤을 때 이 민주당 내에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너무 청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변해주지 못하는 목소리를 혁신회의라는 공간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당원이 워낙 많은데 이 사람들을 멤버십만으로 다 그냥 할 수 없겠다 싶으니 다 공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온갖 분들이 다 오셨죠. 사실 지난번 작년에 저희 행사 오실 때 느끼겠지만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유튜버분들 다 오시고 행사에 우리 초대했으면 저희 일부러 모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정보가 한정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추측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걸로 혼란스러운 대시고 해가지고 일부러 초청해서 모시라고도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책임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혹시 뭐 방송 생중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면 녹화해. 저희 상임운영위원이라고 하신 분 중에서도 총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까지 가신 분 계십니다. 일부가 소속은 당연히 있고 호남이라는 일은 당연히 있고 다른 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축이 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조절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세보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2,000명 중에서 30% 정도 돼요. 호남이 많으니까 호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이제 뭐 지난 선거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자기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다른 선택도 하시고 하다 보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호남뿐만 아니라 경기 서울 수도권에도 그랬고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희 보시면 대전 저희가 압승했잖아요. 총선에서 압승했는데 저희 혁신의 상원 중에서는 대전에서 한 분 드셨거든요. 장종태 의원이라고 한 분 드셨고 전북도 우리가 압승했는데 10명의 의원 중에서 사실 우리 혁신의 상원 중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상태여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명함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명함이 조직계 그대로 몇 번 남아서 결과로 남다 보니까 이대로 유지해서 가다 보면 굉장히 이게 뭐 진짜 일일이 다 의사확인을 하던가 전화해가지고 80거나 마시거나 그래가지고 하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다른 지역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더라도 이건 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사실 저는 지난번 4월 말에 했던 간담회 할 때, 총선처럼 간담회 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현 대표나 김규명 대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뭐 정부 상황이 쉽지 않을 거다 해서 조직을 책임지는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간담회를 해보려고 했지만 특정 지역에는 뭐 영남 지역을 제외한 특정 지역들에는 간담회를 잡을 주체가 없어요. 간담회를 잡을 주체가 없어요. 텔레그램 방만 있는 거예요. 카톡 방만. 주체가 그거 조직을 이쪽 강연 조직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추대식으로 지도부를 구성했었는데 최대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다 추대식을 집정했었는데 추대로 인해서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잖아요. 있지만 자리 나누기식으로 대표가 임명된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임 대표가 한 명인데 공동 대표 10명이 있고 뭐 전체 회원이 60명, 50명밖에 없는데 운영위원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터치를 안 했거든요. 많이 중앙에서 막 일일이 다 했으니 그냥 알아서 하시고 출범도 하시고 그리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였다 보니까 이런 평가들이 이제 저희도 있다 보니 새롭게 이제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좀 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평가했을 때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회의라는 조직이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다양한 민주당이라는 당을 지지하는 걸 중심 놓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그것 이외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하지만 혁신회의는 굉장히 그보다 더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매우 분명한 정치 조직이거든요. 대중적 형태이긴 하지만 막진 않지만 매우 분명한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조직의 지도부가 방침을 정하면 이 구성원들이 그 방침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만한 체계가 있어 구성돼야 되는데 이건 정당은 다르죠. 당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은 이제 당원들의 의사라는 걸 발표해야겠지만 정치 조직은 요새 맨날 대표님이 당과 조직이 다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저희는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처럼 정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이 조직의 지도부가 방침을 정해서 이걸 해야 될 상황이고 이걸 우리 돌파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성원들이 함께 그 합시다라고 같이 힘을 모아 해낼 체계를 꾸렸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를 지난 1년 동안 꾸리지를 못했던 상황에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평가를 있다 보니까 새롭게 이를 구성해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조직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기 있고 이 자연스럽게 4월 말에 간담회 끝나고 4월 29일 날 했었거든요. 6월 2일 날 제가 전국대회 됐어요.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 그냥 그 한 달 정도 그 전부터 고민했던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있었는데 5월 16일 날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이 딱 하고 나니까 모든 의제가 다 정리됐습니다. 한번 다음에 뭐 저희가 해야 될 의제가 다 정리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물론 저희가 그런 얘기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모든 의제들이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딱 그 4월 29일 날 내걸었던 크게는 국어 세 가지였죠. 정당혁신, 정치개혁, 정권교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구호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당혁신 관련해서는 가는 것보다는 이게 1번이었다고 하는 게 5월 16일 사태를 5월 16일 5.16이라고 하는 날짜 좋지 않으니까 그걸 굳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 선출 이후로 당원들의 대의자라고 하는 대의자들이 당원들을 대의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당원들이 지금 대의 구조가 지금 왜곡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당장에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원상복구할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지도부가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20%라고 하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장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대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집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 있으니까 그리고 국회는 우리가 없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위원장들 그 사람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사람들을 그 대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당연하게 당직자 선출할 때도 투표 반영 비율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대표,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을 선출한 과정에서 저희 반영 비율 그렇죠. 이게 엄청 많이 우리 보기 굳이 10%, 50%, 90%, 20%, 80% 되니까 아주 많이 늘었구나 싶으시지만 실제로 보면 아까 대표님 김원장이 말한 것처럼 작년 12월 6일에 통과됐던 저희가 우리가 맨 처음에는 김은경 혁신안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김은경 혁신에 대해서는 이것도 타협안이라고 했어요. 타협했었는데 그 타협안이라고 하는 게 또 후퇴돼가지고 들어온 게 12월 6일 통과해서 중앙에 통과해 당원당 개정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이거라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혁신회에서 구성원들이 중앙위원들이 모두 다 찬성 발언하고 그때 저희가 처음 방침을 내려봤어요. 첫 방침 그때 중앙위원회에서 나온 당원당규 개정안을 반드시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키자. 그리고 모든 중앙위원들은 다 투표를 하자. 다 찬성 발언하자라고 해가지고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다 중앙위원이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줄 서가지고 투표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저희가 방침을 내면서 했던 그런 있었고 그로 인해서 들어온 게 대의원과 권리당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결정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바뀐 10대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왜 10대 90이냐면 당원이 10만 명 넘는 데들은 대부분 10대 90 됐습니다. 10대 90이 아닌 데들은 20대 80으로 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21대 1 정도, 19대 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9대 1 정도 반영돼가지고 된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얘기는 했지만 이슈 되지 않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당직자들과 소환권, 발언권, 청원권, 전당원 투표권이 있습니다. 우리 당규에 있습니다. 당규에 있거든요. 선출직 당직자 지역위원장 말씀하신 겁니다. 지역위원장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할 수 있는데 소환하기 법적 정해져 있습니다.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어요. 임기가 2년인데 바로 하면 안 되니까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명문화되어 있는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거 혹시? 예. 명문화되어 있는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김은경이 이거 어떻게 언제 알았냐면 김은경 혁신안을 나왔을 때 김은경 혁신안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전당원 투표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당원 투표를 해서 통과시키자라고 한 얘기를 중앙당에 제안했고 중앙당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이 관할하는 당 기구가 어디냐면 당무감사원이거든요. 당시 당무감사원장이 이학영 의원이었습니다. 이학영 의원이 저희랑 뭐 괴를 달리하는 의원은 아니었거든요. 협조적으로 얘기하려 했는데 이학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전당원 투표 요건이 당내 그 당규에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시행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요건 하려면 당원들한테 뭐 명부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적고 전화번호 적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위 소환할 때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식이 없습니다. 당의 양식이. 네. 그리고 온라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본인 확인만 되면.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강원들의 권리를 명문화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가 지나면서 새롭게 전당대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전당대 과정이 지나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디지털 정당이라고 하셨던 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요거는 좀 저희 내에서도 아마 토론에 대해 논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겠지만 당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의무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를 어디까지 할 거냐 놓고는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혁신의 주요 성원들은 대부분 활동 당원들이시고 주요 활동 당원이신데 뭐 아시겠지만 이 선거인단의 역할만 하신 당원도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시는 활동을 하기 힘드신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과연 의무를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당비를 좀 더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당비 현실화 같은 경우에는 혁신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약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걸 포함해서 근데 하지만 우리가 당원들이 적어도 당의 강령과 정책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연수원 같은 좀 강화돼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정당 혁신의 주요하게 얘기되는 거였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이 당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 활동을 해야 되고 지역위원회가 국회의원이 있건 없건 간에 당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외 지역위원회도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지구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구당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뭐 마치 뭐 엄청난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뭐 한동훈이 얘기하니까 이제 한동훈이 약간 좀 머리 써가지고 이제 지구당 도와주려고 하니까 우리 지지자 중에서도 야 이거 한동훈 찬성하는 거 왜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자기 선거하려고 하는 얘기고 우리는 민주당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2년 전부터 하는 얘기고 노회찬 대표님이 사후 사랑하시면서 아니 왜 그때 더 부각돼가지고 노회찬법을 불려했죠. 그래서 이제 지역당, 이제 지구당이 아니라 이제 지역당의 활동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당의 후원회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보장하는 문제 등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이외에 또 뭐 개헌 등등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지만 정책 개헌 의제들은 사실상 이 전국 대회를 할 때 왜 그걸 안 했냐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당이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했는데 여야가 한동훈 얘기해 놓으니까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게 지구당 구하게 된 거예요. 민생이 힘들다고 다 힘들겠다고 하는데 지구 정치 활동을 현황하기 위한 법이 지금 제일 먼저 합의가 되게 생긴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전국대회 때. 처음에 막 기자분이 어떻게 이걸 막 하셨는지 막 기사도 막 쓰고 했는데 알겠는데 뭐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개헌하고 바로 이게 1번이다 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폭을 낮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당연히 그 이후에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쭉 활동 지금도 뭐 쭉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우리 경남에 있는 우리 회원께서 보내주셨는데 경남에 별로 그런 분이 없는데 우리 뭐 텔방이라든지 오픈 학습방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 뭐 촛불 행동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뭐 조국혁 신당과의 관계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 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이게 참 뭐라고 되죠?
난감하다고 넘어서 약간 좀 이게 뭔 맨날이나 싶다 있습니다. 촛불행동 공동상임 대표님 구봉기 동지가 저희 출근할 때도 같이 했거든요. 출근할 준비위원이 같이 함께 한 사람인데 뭐 촛불행동이라는 조직도 다양한 여러 패러다임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있는데 뭐 저희가 뭐 그리 왈가왈부 문제는 아닌데 그에 다양한 이제 다양한 그분이 알아서 하신 거 그거는 저희가 동의되는 건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동의 안 되는 건 같이 안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제안했을 때 고민은 됐지만 뭐 이것도 논쟁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쟁하다가 이제 정리했던 것 중 하나가 촛불행동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범국운동본부를 제안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법적으로 참가하자 하지만 거기에 성원으로 하자했던 정도로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도 그랬던 것처럼 뭐 그렇게 그냥 그런 선에서 저희가 활동했었고 매주 10분씩 작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특정한 시기 지나면서 국회의장 선거가 지나면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한 과정에서의 이제 촛불행동이 이제 뭐 사실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은 공개됐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대통령 영수회담 내용에서 빈거리 특허법 내용을 빼는 게 안 낫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촛불행동이 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랬었거든요. 정성호 의원한테. 그러면서 이제 촛불행동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그리고 물론 그 전부터도 왜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청률 투표하냐 한강진 누나 저 용산 관저 가서 해야지 라고 하셨던 분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안 물어보셨지만 그냥 알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정책적 과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조직적으로는 1기 때보다 좀 더 정치조직적 성격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토론은 중요한데 근데 이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합의 추대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놓으니까 죽도밥도 아닌 결정을 못하게 되는 조직이 되더라고요. 혁신회의는 그러려고 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는 조직이고 사실 뭐 아까 뭐 잠깐 광주시당 얘기를 했지만 광주시당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우리가 또 활동한 사람들이 사실 혁신회의 활동의 목표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작년부터 막 톤이 조정됐지 않을까. 작년에 워낙 체포동의안을 해서 강대표 파란론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랑 공격을 막 하다 보니 톤이 좀 세지도 하지만 내용상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내용에서 뭐 당혁신 문제라든지 정치개혁 문제라든지 정권교체에 대한 얘기가 큰 차이는 없는데 그 톤 차이는 있죠. 내용이 큰 비슷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약간 다른 내용과 다른 기조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체계를 가져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지역 내에 있는 특수성 같은 것도 자꾸 감안해 달라고 하시면서 합의로 정리하려고 하고 유야무야하려고 하는 분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앙에서 정확하게 지역 관여 조직에 한 명은 아니고 공동대표단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축복을 받아서 그분들이 조직적 확장력과 정치력, 활동 내역 같은 것들을 저희가 검증해서 공동대표를 정하고 그 중에서 딱 한 분만 여러 명 안 되고 한 분만 상임 대표로 추대해서 호선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1기 때는 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왜 안 했냐면요. 226개 시군구조를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안 했냐면 혁신회의는 선거법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조직은 가장 유사선거 조직으로 보이기 가장 좋은 조직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회의라는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선거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시군구 조직이 생기면 그 시군구 조직으로 선거운동을 많이 하실 의자도 없잖아요. 사실 이게 특히나 지난 총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고 하실 거면 그냥 뭐 더민주혁신회의에 뭐 지금 춘천 같은 데도 춘천 모임, 남양주 모임 이렇게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냐고. 그럼 되지 왜 그거를 왜 더민주 뭐 춘천혁신회의 할 거냐고. 뭐 춘천혁신을 지금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정리한 게 있었는데 모임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시군구 조직을 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 조직에 있는 공동대표단이 추천을 하면 혁신이 중앙에서 뿌린 혁신강화특위 위원들이 그분들을 다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이 중앙에서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하고 광역 조직 함께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요. 이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기 운영을 해보니까 이 혁신회의라는 조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한국 사회 모두를 그렇지만 광역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게 있습니다. 광역의 90년이 일단 원심력이 가장 강합니다. 아닌 걸로 경남과 울산과 부산, 부울경이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가지고 있는 원심력이 있잖아요. 그 두 지역과 다른 것처럼. 근데 그렇다면 중앙에서 보기에도 중앙의 전국적 차원에서 보기에도 좀 동일할 수 있는 입장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도 경남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을 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거를 찍어 누른다든지 정리식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대표의 참모로서 우리 권혁 대표님들 같은 분들을 뒀습니다. 근데 이걸 다 왜 이렇게 하면서 이 권력 기구로서 이 상업 경제 스타일링이 뭐냐면 권혁 대표님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 조직의 공동대표단 분들은 시군구라든지 광역 조직 대표단을 경험치 못한 걸 경제하지 못한 걸 해서 이렇게 서로가 상호 견제할 수 있고 하지만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 경남 상황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고 일주일 뒤 6월 10일날 1차 상무위원회를 했습니다. 상무위원회 해서 결정을 한 게 뭐가 있냐면 상임위원이 100명 이상 되는 광역조직을 정식 출범하도록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왜 이걸 했냐면요. 경남은 안 그런데 특정 지역들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자기 사람들을 30명씩 50명씩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분들. 그리고 광역조직 출범 언제 하면 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 취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있고 사실 저희가 다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선을 뛰었던 분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경남 혁신에서도 여기 계신 거 말고 더 많은 분들이 경남 대선을 하셨을 거고 대선을 하셨을 건데 그 광역 조직 내에서는 대선을 했던 그 사람들 다 안 들어왔는데 특정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광역 출범 준비하려고 하는데 언제 출범하면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대선 조직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세력이라고 한 세력이 다음 대선 할 때 조직의 비교 대상이 2016년 이재명 조직,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조직이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 엄청 많다고 말했었던 그 조직, 교수들 2,000명이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는 이런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나왔던 거죠. 그 조직적 구조와 그 정도의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전국에 뿌려야지 이재명 대표님의 지금 이상이 많은 조직이 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 조직이 이상이 많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문재인 대표님 이상에 비해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위상이 더 낮다고 볼 수 없는데 오히려 높은 상황인데 비교 대상을 이재명 대표님의 과거 조직에 비교를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더 커져야 되고 더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내에 있는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좀 그게 아닌 게 있는 거죠. 저희 말에서 원래부터 했던 분도 있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역 조직 상임위원 1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게 됐고 이거를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광역 조직이라는 조직을 발족하고 전략적인 대선 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상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길었죠. 그렇죠. 네. 다음에 좀 태권도를 해보면 날씬하게 했어요. 핵심만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우리 윤영조 우리 인강 대표는 핵심만 해서 날씬하게 제가 먼저 발표할 거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윤용조라고 합니다. 네. 저를 잘 모르시는 아까 박정환 사무총장 박수를 크게 쳐주시던데. 간단하게만 드리면 저는 이제 경기도 때부터 대표님을 비서실에 모셨고요. 당 대표실에서 대표님의 일정을 주관했었습니다. 하고 이번 총선 때 참모 중에 한 명이 그래도 험지로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 다들 수도권으로만 나갈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자취해서 내려왔다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부산에 오랜 질서를 꿰뜨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요. 뭐 그 덕분인지 다시 다음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그 대표실로 지금은 혁신회의의 공동대표, 이제 영남권 대표 겸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저희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우리 저희 사무총장께서 쭉 하셨는데 빠진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1기 혁신회의는요, 2기가 출범한 상황입니다. 1기 혁신회의는 아시는 대로 공천 혁신으로 총선 승리, 대당별로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있었고, 그걸 풀어서 얘기 드리면 당내 원내 질서를 바꾸자는 것이죠. 원내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 혁신을 일궈낼,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일궈낼 세력으로 교체를 하자는 게 하나였고, 하나는 검찰 권력을 동원한 정권의 이재명 대표 흔들기, 그리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지키자. 사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가 혁신의 일기의 목표였고, 그 일을 어쨌든 성과적으로 여러 당원들의 힘 덕분에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기가 출범했습니다. 2기는 그 두 가지의 과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천 혁신이 아니라 정당 혁신이고, 그것은 226개 지역위원회부터 강력시도의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모델부터 만들어내야 돼.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 혁신의 모델인지, 그것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될 상임대표가 직접 광주시장 위원장으로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정당 혁신, 당원 주권주의, 당원 주권 시대, 그리고 국민 주권의 정치 개혁 아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나간 거고, 거기에 이제 한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지키고 그냥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 당원들이 직접 정당 혁신에 뛰어들겠다. 그래서 다들 226개 시군구 체제를 만들려는 것도 그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제 우리 준비된 당원들이, 이러한 지향을 가진 당원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권을 바꾸겠다고 결심이 선 당원들이 나서겠다는 거죠. 그 준비를 하려고 2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대표 체계부터 각 광역시도별 상임대표, 그 다음에 상무위원 체계, 그 다음에 시군별 대표 체계를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데 동의하는 분들이면 다 맞지만, 이제 좀 더 엄격하게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와 자질, 의지가 있는 그 결심이 있는지를 보고 만들어 가겠다는 것에서 혁신 강화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기존에 지금 들어가 계신 아까 김우영 전 1기 상임대표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혁신당 의원, 그리고 권역별 대표, 상임대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경남의 조한재 대표님도 혁신강화특위 위원이신데요. 각 지역별로 이러한 뜻에 동의하는데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신뢰할 만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실 겁니다. 이미 지금 대변인단도 공모를 많이 받았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어서서 상임대표, 그 공동대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공모하는 분들 중에 이 기준에 맞는 분들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주지는 않는 거죠. 그 정도의 정치적 원칙과 기준을 세워놔야 이분들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합집산하는 흐름을 가지 않는다. 지난해
흔들리지 않는다. 정확하게 0.74%라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단결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과 싸울 거고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선 후보와 선거동을 할 거다. 이제 그 준비를 혁신의 차원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가 방금 이야기를 안 하신 게 시군구별 대표단도 꾸려지는데요. 하나 더가 있습니다. 정책가제별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네. 권리를 요구하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의 당원들은 우리 당원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당원들이 정책으로 제안해야 돼요. 지금의 지방 소멸 문제, 지금 어저께 뉴스 나온 게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부산이 소멸 위험 단계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고령화율이 높아서 광역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구가 점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희 문제들이. 기후위기 문제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남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연구하고 모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정책 가제별 위원회라는 것으로 만들 거고요. 지금 우리 혁신 의원이 가입된 의원이 43명 정도 되십니다. 각각 소속 상임위가 있었어요. 이 가제별 위원회하고 그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당원들이 의논하고 세미나 열고 정책 가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1년에 무조건 2회 이상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게 하는 것을 저희가 조합으로 만들고 이 의원들과 힘을 열어서 주권자인 당원들이 필요하고자 하는 의제와 무엇이고 어떤 입법을 하고자 하는지를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죠. 이 준비는 결국 대권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만약에 그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내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벌려가자는 거예요. 단순히 투표를 할 권리를 달달 넘어서서 정책을 위반하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내는 그리고 그걸 실현시키는 일까지도 하는 단계로 발전시키자. 이게 바로 전 세계상 정당 역사에 유례없는 새로운 정당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3인당이요 150년 역사입니다. 당원수 40만 명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한때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원 숫자가. 지금 막 떨어져서 20만 명. 권리당원 숫자가 200만 명 이상의 정당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 권리당원들의 숫자가 단순히 투표를 하는 행위를 넘어선 사람들로 발달된 정보력으로 참여 열기로 상당한 수준의 보관 여친들이 의식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권리를 주려면 교육을 해야 된다. 당원들은 모른다. 그 사고를 벗어나.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마이크를 드리면 알아서 공부하십니다. 투표의 권리를 드리면 자체적으로 토론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거잖아요. 혁신회의가 어떤 의원분께서 중진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당 창당 역사의 70년 동안 가장 강력한 당원 조직이 생깁니다. 이런 모델은 처음입니다. 사실. 이 모델이 제대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원들에게 권리를 주고 당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당원들에게 물으면 자연스럽게 연구가 될 것이고 공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혁신회의가 그러한 것을 입증하겠다는 거고 그 시작을 이기부터 만들어가자는 거 이상입니다. 네. 예, 짧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조직이 뭐 할 거야? 그 조직이 뭐 하는 조직이야?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전국 혁신에 뭔지 뭐 하려고 만들었어. 그죠? 이렇게 누구나 물어볼 수 있다. 아무것도 물어보고 우리 주민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민주 혁신회의가 뭘 할 건지를 보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 보면 저 조직이 뭐 할 건지 보여요. 그래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당원들이 모여서, 그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아주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자 이런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을 어떤 방편으로 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에 있는 이제 더민주핵심회의의 그 조직 체계 구성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중앙 집권식 방식.